네, 최순실 씨, 검찰이 징역 25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구형됐고요. 그런가 하면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정농단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죠. 우 전 수석까지 구속이 되면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분을 만나보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새벽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 3번 만에 법정 구속. 사실은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요사이 법원의 기류를 보면 좀 그렇다라는 전문가들 예상이 나왔거든요. 네네. 예,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셨었어요? 네, 저도 사실 속단하기는 어려웠지만은 앞서 두 번의 이 구속영장 청구가 다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법꾸라지 예.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만은 확실히 이번에 그 구속 사유로 이렇게 기재된 죄목들이 예. 앞서 두 번보다는 좀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권순호 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됐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이게 이유다. 두 번째 때도 권순호 판사였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혐의 내용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래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뭐 이유랄까요? 예. 사실 그때는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이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의 어떤 불법 사찰 예. 이 주된 이제 혐의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는 그와 달리 그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다 감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건 이제 법에 의한 정당한 이제 공무집행인데 그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별 감찰을 하려고 했던 건 뭔가 하면 우병우 수석의 어떤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막으려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와 또 다르게 무겁게 봤던 거죠. 예. 이번엔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번에는 빠져나가게 해주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질이 훨씬 혐의들. 무거웠다고 봅니다. 훨씬 무겁고. 수사도 그 사이에 뭐랄까 증거가 더 쌓여서 좀 단단하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두 번의 어떤 그 일종의 실패 경험. 예. 또 이번에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젠 구속 정도 된 겁니다. 이게 뭐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마지막 퍼즐 제대로 맞추려면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 예, 이제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지적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우병우 수석 그 처가의 그 회사 정강이라는 회사. 예. 그 회사가 이제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라거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수사가 대충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정강에 대한 수사가 관건이 될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로 좀 가보죠.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지금 검찰로서는 이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 다 최순실 씨다라고 볼 만큼 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준해서 구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면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사태의 출발점이자 몸통 중에 하나가 최순실인데 예. 왜 무기징역 이렇게 때리지는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댓글들 보면은 무기징역일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꽤 많았거든요. 실제로. 네.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뇌물 액수 50억이 넘는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이 직권남용 등을 동원한 그 강요한 것 등을 볼 때 예. 법정형으로는 그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간의 법원의 어떤 양형 기준이라거나 예.
이제까지 했던 판결에 했던 그 관례라거나 이런 걸 볼 때 예. 아마 그런 까지 감안해서 했던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 그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구형 12년에 선고가 5년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당시 제가 그 미국 양형 기준표를 가지고 미국식으로 적용하면 24년 4개월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 이 건도 화이트 칼라 범죄, 뇌물죄라거나 그런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관대하게 처분해온 그런 어떤 이 관행도 25년 구형한 배경에 들어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더 느슨하게 했던 이런 관행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게 구형이면 보통은 선고에서는 더 낮아지잖아요. 장시호 같은 경우 좀 이례적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그럼 또 깎여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당연히 깎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형 25년이라도 뭐 한 15년이나 이렇게 10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선고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선고에 있어서도 꽤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무겁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왜 그렇게 보세요? 최순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안의 어떤 중요성과 또 이 사안에서 최순실 씨가 이 맡은 역할, 예. 그 범행의 정도나 죄질 이런 걸 볼 때 일단은 법원에서도 무겁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최순실 씨 측에서는 징역 25년 구형? 이거 뭐 옥사라는 얘기냐 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죠.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 본인 입으로 뭐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법정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본다면은. 형이 무겁다고 이렇게 일종의 발악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데요. 발악하듯이. 예. 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이처럼 적확하게 들어맞는 예도 없을 거예요. 예. 본인이 지은 죄로 본인이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옥사란 얘기냐 하면서 뭐 소리를 질렀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는데 그래요. 보는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더 소리 지르고 싶다는 이거. 그렇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주의 국가의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개인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형당했을 거예요. 재산 몰수 정도가 아니고 북한이었으면. 예, 그리고 그 정도 이 벌금형과 그다음에 거의 병과해 가지고 이제 77억 원은 직접 불법적으로 수수한 현금이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추징을 하는 거고 벌금형은 형벌의 한 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벌금형은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다. 이제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죄질 등을 볼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뭐 국민들 생각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 자, 이 상황을 지금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일종의 필리버스터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걸 예견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이미 그 재판받는 과정과 여러 가지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또 미리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었던 공범들의 구형이라거나 여러 가지 또 일부 선고량 이런 것까지 지켜볼 때 도저히 이제 이 사법 심판에서 뭐 가볍게 풀려나거나 저는 관대하게 처분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서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막상 또 이게 현실화되기 때문에 다소 충격은 있겠지만은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예견된 예상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예상한 상황. 아마 담담히 25년형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다. 반응을 그렇게 예상하세요. 1월 26일에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보? 거부하겠죠. 아마도. 구인 자체를 거부하겠죠.
법정에 나오는 것 맞습니까? 아니 1월 26일에 이제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질 때 박근혜 네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건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재판이 그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 정보를 얻으신 건 없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는요. 장시호 씨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시호 씨 특검의 복덩이다. 뭐 특검의 특급 도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오늘 이 주제로 권영철 선임 기자가 준비를 했거든요. 노회찬 네. 원내대표 함께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